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나 소설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브랜드의 멋있는 외면 속 숨은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생각해보며 오늘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랜드 속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송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시즌2입니다. 오늘 방송을 맡은 저는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백소영입니다. 여러분은 악마가 왜 프라다를 입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시즌1에서는 의류 브랜드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시즌에서는 의류 브랜드를 넘어서 다양한 브랜드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가 알고 있던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오늘 함께 알아볼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잘 듣고 오늘의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여자아이들의 톰보이. 오늘의 브랜드에 대한 퀴즈입니다. 이 브랜드야말로 미국 초콜릿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려한 맛은 없지만 소박한 단맛에 약간의 신맛이 돋보이는 초콜릿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교 없이 오리지널로 취급받는 이 초콜릿은 무려 1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초콜릿 브랜드라고 합니다. 역사도 오래됐다고 하니 뭔가 원조 같기도 하고 처음부터 잘 나갔을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히틀러의 비밀 무기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이 초콜릿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오늘 함께 알아볼 두 브랜드 중 먼저 알아볼 브랜드는 이 퀴즈의 답, 그리고 페레로인데요. 노래 듣고 와서 퀴즈에 대한 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퀴즈의 정답은 바로 허쉬 초콜릿인데요. 여러분은 허쉬를 아시나요? 허쉬의 이야기는 1857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밀튼 스네이블리 허쉬라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작됩니다. 밀튼 허쉬는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안정적인 교육도 받을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느 아이들처럼 사탕을 좋아했던 밀튼은 사탕을 사 먹기 위해 심부름하고 받은 용돈을 아껴두곤 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모두가 사랑하는 사탕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죠. 그런 밀튼의 관심사를 발견한 어머니 파니는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에 있는 조셉 로이어라는 사탕 장인을 찾아 밀튼이 사탕을 정식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밀튼은 사탕 만들기 기술을 터득할 수 있었죠. 1876년 조셉 로이어에게 4년간 사탕 만들기 기술을 전수받은 밀튼은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밀튼은 이모에게 돈을 빌려 필라델피아 중심부에서 사탕 가게를 오픈하는데요. 하지만 사업의 성공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881년 사탕 가게는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밀튼은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데요. 신선한 우유를 이용해서 카라멜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된 밀튼은 카라멜은 한 번 팔리면 대량으로 팔린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밀튼은 카라멜이야말로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카고에 자리를 잡고 카라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밀튼의 예상대로 카라멜이 제법 팔리며 드디어 사업이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는데요. 가게는 3년 만에 문을 닫게 되고 밀튼은 뉴욕으로 가서 또 한 번 카라멜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망하고 말죠. 밀튼은 다시 펜실베니아주로 돌아와서 카라멜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서 온 한 남자가 밀튼의 카라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신선한 우유로 만든 카라멜 사탕 하나를 맛보고는 그 맛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죠. 밀튼이 카라멜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가 카라멜은 한 번 팔리면 대량으로 팔린다는 것이었는데 역시나 이 남자는 영국에서 팔 만큼의 엄청난 양을 주문했습니다. 이 덕분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밀튼의 카라멜 공장은
1890년대 초 무려 1,400명의 직원을 거느린 큰 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브랜드 허쉬에 대해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알아볼게요. 1893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해서 시카고에서 세계 콜럼버스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밀튼 역시 이 박람회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초콜릿 하나를 맛보고는 그 매력에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결국 밀튼은 초콜릿 기계를 구입하는 데까지 이르는데요. 그리고는 기존에 제조하던 카라멜에 초콜릿 코팅을 하는 등 다양한 초콜릿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초콜릿에만 집중하고 싶어진 밀튼은 1900년 잘 나가던 카라멜 공장을 경쟁업체에 팔아버리게 되죠. 밀튼은 밀크 초콜릿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밀크 초콜릿은 유일하게 스위스에서만 공급되던 값비싼 고급 제품이었습니다. 밀크 초콜릿은 우유와 설탕, 카카오의 적절한 비율로만 만들어지는데 스위스에서는 그 황금 비율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했기 때문이죠. 밀튼은 3년간의 연구 끝에 자신만의 밀크 초콜릿 레시피 개발에 성공합니다. 밀튼의 밀크 초콜릿은 무서운 속도로 판매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미국 전 지역에서 판매되는 경지까지 이르렀습니다. 밀튼은 늘 마음속에 누구든지 상대한테 바라는 대로 해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그에게 단순히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인 명예, 지위를 갖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위하고 아끼는 마음, 받기보다는 다른 이에게 베푸는 마음이 가득했던 그는 펜실베니아의 시골 마을에 그의 이름을 딴 마을을 지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허쉬타운인데요. 허쉬타운에는 교육을 위한 학교, 병원, 일터, 공원, 문화공간 등 생활을 위한 시설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교통 시스템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키세스 초콜릿 모양의 가로등도 있고 초콜릿 브랜드 이름을 딴 거리도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가난하고 부모들이 없는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쉬스쿨도 설립하였습니다. 밀튼 허쉬는 부인 캐서린 허쉬와 함께 고아들을 위한 집이자 학교를 설립하는 데에 많은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는 부인의 아이디어였다. 만약 우리가 100명의 아이들을 도운 것이라면 학교는 세워질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2009년 한국에서는 밀튼 허쉬의 창업 이념을 따르고자 발렌타인 기간 동안 초콜릿의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기도 했는데요. 굿네이버스 재단을 통해 세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내놓으며 허쉬 러브 엔젤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밀튼 허쉬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가 중 하나라고 해요. 초콜릿과 카라멜 사업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었지만 온갖 공익사업에 자신의 부를 투자했으니까요. 허쉬타운은 지금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데요. 초콜릿을 좋아하는 저에게 허쉬타운은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입니다. 지금은 1시 32분. 여러분은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시즌2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브랜드 속 내가 몰랐던 이야기. 오늘의 브랜드는 허쉬와 페레로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브랜드는 바로 페레로입니다. 2014년에 이탈리아에서 기념우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인물이나 사건 등을 기념한 게 아니라 누텔라가 생긴 지 50주년을 기념한 것이죠. 누텔라가 차지하는 위상을 알 수 있는데요. 2015년에는 누텔라의 창조자, 페레로 창업 가문 2세 미켈로 페레로가 별세했을 때 이탈리아 정부가 성명을 발표했다고 해요. 이탈리아는 우리의 산업 발전을 상징하는 위대한 최고의 기업가를 잃었다. 누텔라는 초콜릿 하나로 어떻게 이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피에트로 페레로에게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아주 작은 빵집을 하던 40대 아저씨였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탈리아 내부에서는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도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초콜릿을 만들던 피에트로 아저씨는 초콜릿을 만들 때 카카오 함량을 줄이고
값싼 헤이즐넛을 갈아서 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잔두야라는 초콜릿이 만들어지죠. 잔두야는 지역의 카니발 캐릭터 이름을 딴 것이었는데요. 이 잔두야가 흥행하면서 가게 스케일이 커지게 되고 제품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1949년 피에트로 페레로가 51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렇게 피에트로의 아들 미켈레 페레로가 제과점을 물려받게 됩니다. 당시 잔두야는 빵 위에 올려서 팔았는데 아이들은 빵은 안 먹고 그 위에 있는 잔두야만 쏙쏙 빼먹었다고 해요. 왜 빵은 안 먹고 잔두야만 먹지? 라고 생각하던 미켈레는 저거다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렇게 잔두야를 부드럽게 빵에 발라 먹을 수 있게 만든 수페르 크레마라는 제품을 만들어내죠. 이 제품이 대히트를 치게 되고 새로 출시하는 신제품들도 모두 흥행에 성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사품들이 난무하게 됐는데요. 전에는 이 제품을 10가지가 넘는 형태의 용기에 넣어서 팔았는데 이 용기의 모양도 통일하고 특유의 상표 디자인도 만들어 붙이게 됩니다. 하얀 뚜껑을 열면 금박이 나오고 이 금박을 벗겨내면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는 그림을 원한 것이었죠. 이 제품은 1964년에 누텔라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됩니다. 이 누텔라의 이름은 헤이즐넛의 넛에다가 작은 것을 뜻하는 전미사 엘라를 붙여서 누텔라가 된 것이죠. 그리고 누텔라가 엄청나게 잘 팔리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2013년에는 트럭에 실려있는 5톤 분량의 누텔라가 모두 도난당한 적도 있습니다. 누텔라가 잘 팔리니까 누텔라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살찌는 거 아니야? 하는 여론도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1968년에는 다른 성분은 줄이고 우유 성분은 늘린 신제품 초콜릿을 출시하는데 그게 바로 킨더 초콜릿입니다. 1974년에는 달걀 모양 안에 장난감이 들어있는 킨더 서프라이즈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 제품은 아이들이 열광하게 되죠. 그런데 초콜릿 안에 장난감이 들어있으니까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초콜릿을 먹다가 장난감까지 같이 삼켜버리는 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은 판매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난감 부분과 초콜릿 부분이 구분되어 있죠. 그 후 1982년 가문의 이름을 붙인 대망의 신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페레레 로쉐입니다. 페레로 가문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인데요. 특히 미켈레 페레로 회장이 그랬는데 하루는 미켈레 회장이 프랑스 루르드 지역에 있는 성모 발현지 로쉐 드 마사비엘이라는 곳에 갑니다. 로쉐가 프랑스어로 바위, 암벽을 뜻하는데 미켈레는 그 장소에 있는 거친 바위의 표면을 보고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이 거칠고 초콜릿 안도 겹겹이 쌓여있는 신제품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페레로 가문의 페레로와 로쉐 드 마사비엘의 로쉐를 합쳐 페레레 로쉐를 내놓습니다. 페레레 로쉐는 매년 40억 개 가까이 팔리게 됩니다. 누텔라도 그렇고 페레레 로쉐도 그렇고 페레로의 초콜릿엔 헤이즐넛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2011년 가디언 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자라는 헤이즐넛 100개 중 15개는 페레로 제품이 된다.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헤이즐넛 수확량의 25%를 페레로가 소비한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텔라, 킨더 초콜릿, 페레로 로쉐 등으로 초콜릿 왕국을 일으킨 미켈레 페레로가 2015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미켈레 페레로가 별세한 날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어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초콜릿의 왕이라 할 만하죠.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세목의 굿바이. 다음 주 방송에서 다룰 브랜드에 대한 퀴즈 타임입니다. 저는 재벌들을 만나면 이 브랜드를 쓰는지 안 쓰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처음엔 이 회사를 두고 너무 적자야, 곧 망하겠는데? 라는 이야기들이 분분했습니다. 특히 전통 재벌 기업들이 이 브랜드를 두고 말도 안 되는 회사라고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작년엔 코로나 상황이 있긴 했지만 이런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1조, 2조, 4조 이렇게 오르더니 2021년엔 연매출 22조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브랜드는 소비자 스스로가 이 회사 없이 어떻게 살았지? 라고 묻게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유통, 배달, 이젠 콘텐츠까지 섭렵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한국 버전이라고 불리는 이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전북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정답을 알려주세요. 소정의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허쉬와 페레로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셨나요? 다음 주에도 색다르고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들고 올게요. 그때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화요일 점심 1시 10분 브랜드 속 내가 몰랐던 이야기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시즌2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예진, 기술의 조민주, 모니터의 황서연, 진행의 저는 백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